네, 9시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입니다. 우리 CEO님들, 우리 애청자님은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시는 CEO님이시고 저는 그걸 보좌하는 특급 참모입니다. 자, 출발들을 보면요. 오늘도 에코프로 강세 출발입니다. 방산주 오늘도 강세고요. 자동차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요. 자동차 일단 플러스 출발입니다. 현대차 이번에 1분기 실적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우선 좀 돋보이고 현대위안은 좀 고만고만한 걸로 HL 만도는 실적 발표했죠. 예상보다는 조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소부장들 오늘 좀 플러스네요. 자, 하여튼 냉전 시대 참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을 중국이 판매 금지하더라도 그 빈 공간을 한국 반도체가 메꾸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참 이제 냉전 시대 기존에 없던 일들이 막 생깁니다. IT도 혼조권이네요. 선익 시스템이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이게 그 증착 장비가 OLED는 증착 장비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남은 장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애플이 이렇게 OLED를 많이 사가는 회사들은요, 그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합니다. 정착 장비에 일본의 그 캐논 도끼라고 꽉 쥐고 있는 회사가 정착 장비가 한 1조씩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항상 캐논 도끼 거 써. 딴 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선익 시스템 것도 그래 한번 쓸려면 써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재료죠. 요거는 한번 제가 장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KPS라고 이 회사가 어제부터 시중에 이 회사가 이번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그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같이 한다 막 이러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2024년부터 내년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빨리 기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년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드는지 그걸 보자 했는데 KPS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 다음 게임주들은 좀 플러스 분위기네요. 엔터주들 어제 강했는데 오늘 또 플러스고 오늘은 드라마 쪽이 강세네요. 드라마 쪽이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회사 매각설 돌았던 루트론이가 오늘은 빠지네요. 조선은 오늘 좀 마이너스고요. 오늘 방산주들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가요? 셀메이커들 좀 플러스고요. 에코프로 플러스. 에코프로가 일단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혼조권이네요. 다음에 지금 그 원자력 관련주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원자력과 방산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들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형 원자로 기술과 미국의 메스팅하우스가 조금 지금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봉합된다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나름 근거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들은요, 원조권입니다. 자동차들. 자, 오늘도 다우데이터, 다올투자증권만 한가를 벗어났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혹시 또 한가니까 뭐 단타 먹고 나와야지 이런 것
네, 주식 투자란 사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큰일 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CEO님 회사 같으면 주식 투자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 그냥 아이고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 어떻게 잘 되셔야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걱정만 해주고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참 안타깝네. 이런 흐름들 보면 어떻게 참 좀 한가네요. 그 1년을 올라온 거를 이틀에 다 까먹어 버리네요. 그 옛날에 90년대 후반에는 저랬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수급이 참 지금에서 말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수급 짜가지고 나중에 이제 펀드 같은 데다가 뒷돈 주고 넘기고 그런 일이 그때는 있었어요. 90년대 후반 이럴 때는요. 요즘은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첨보가 좀 많이 어제 첨보가 실적이 좀 나빴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여러분 우리 제가 어제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유튜브 영상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 요거 한번 내용 보시면 전해액과 전해질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주식 사랑방 1기방, 2기방이 있는데요. 1기방은 1023분 계신데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07089 입장번호는 070890입니다. 들어오시면 저는 뭐 리딩 같은 건 안 하니까 070809입니다. 070809 뭐 주식 사라 팔아 이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공간 특성이 기본이라서 웬만하면 좀 사담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전해액, 전해질, 그 핵심 뭐냐. 첨보 같은 게 왜, 이번에 후상은 왜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고, 첨보는 왜 실적이 나쁩니까? 잠깐만. 리튬염은 반드시 전해액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요. 리튬염을 하든지 전해액만 한 가지만 하면 네, 이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확 나쁘고. 그래서 후성이 공장을 가동 중단한다. 장치 산업이 공장을 가동 중단한다. 이건 굉장히 큰 로스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첨보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후성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자, 외국인 오늘은 양시장 순매도를 야무지게 출발합니다. 그래, 외국인들. 네, 어제는 우리 출발할 때 외국인이 어중간해서 저희가 마음이 찜찜하고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 순매도 크게 출발하네요. 나올 거 아침에 다 나오는 게 좋겠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33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안 사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오늘은 환율이 4원 50전 떨어지고 있는데 1330원이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좀 순매도할 환경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환율이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임 하리얼이 마음고생 시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님만은 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절대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네, 머리로 투자하시고 머리로 투자하시면요. 주가가 빠지면 기회고 오르면 경계를 할 수 있고 네, 눈으로 투자하시면 주가가 빠지면 한없이 불안해지고요. 올라가면 흥분하게 됩니다. 근데 하리얼이는 이미 회사에서 너무 뭐 자신 있는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될게요.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소재다.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셀 3사가 전 세계에 공장 짓고 있는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제 카페에 올릴 건데요. 이 배터리 3사에 중요한 거는 소재가 있어야 뭐 만들 거 아닙니까? 특히 뭐 탄산, 수산화 리튬 꼭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소재, 다른 금속도 필요하지만 특히 수산화 리튬. 그래서 이게 빨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공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냉전 구도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완전히 지금 미국 방심은 중국을 밸류 체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배척시키는,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은 독재자들끼리 하고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들끼리 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독립을 해야 되니까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중국이 그 예전에 그 오바마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한국은 우리 중국의 그냥 하나의 변방의 우리나라였어. 한국과 아무것도 아니야. 태평양은 넓으니까 우리 두 마리의 사자가 호랑이가 서로 나눠 가지도 충분히 넓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덩샤오핑 때는 참 합리적이었죠. 덩샤오핑 때는. 그래서 흑묘백묘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경제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집단 지도 태도를 하다가 시진핑 독재가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이렇게 꼬였거든요. 뭐 우리나라하고도 이렇지만 동남아하고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보고 중국 내에서 조업을 금지한다. 그 중국 내해란 게 자기들이 막 선을 그어놓고 그 고기 우리 내에 들어 고기 잡지 마라 막 지금 이러고 앉았고 갈등이 막 빚어지고 우리나라도 함부로 대하고 저런데요. 이번에 반도체도 이렇게 중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 하거든요. 반도체만 해도 벌써부터. 그래서 좀 그 양반이 빨리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고 적절히 해야 될 건데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그게 말하는 게 소재의 독립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진다. 앞으로 정말 중국이 갑자기 수산의 리튬 공급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잘 되고 포스코도 잘 되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밀리는데 흐름은 괜찮아요. 밀리는 거 아침에 일찍 밀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9시 13분인데요. 수급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 순매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환경은 아니다. 이건 전제를 하는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수 볼게요.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지금 588억. 반도체가 좀 뒤숭숭하죠. 삼성전자 하니까 약보합인데 지금 마이크론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니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결국 가동을 못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코스피는 그냥 보합순입니다. 0.05% 제자리 거리입니다. 코스닥이 문제죠. 어제까지 거의 한 6% 빠졌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897억 아침에 매도가 큽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거의 뭐 소폭 순매도였는데 네, 매도할 거 있지. 아침에 일찍 나와주는 게 좋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0.6% 이렇게 하니까 밀리는데 이거 오히려 긍정적이다. 어제처럼 출발이 애매하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한데 오늘 아침에 그냥 아예 빠져주니까요. 어제 출발이 네. 이때 출발이 좀 애매했잖아요.
순매도 안 하다가 그 다음 매도하기 시작해 쭉 밀리고 했었는데, 자, 오늘은요, 아침에는 이제 일찌감치 하고, 오후에, 어제도 사실 순매도로 오후장 후반에 많이 줄여줬는데, 오늘은, 자, 개인들도 한번 볼까요? 지금 개인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개인들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쭉 개장부터 지금까지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들이 좀 어떤가요? 개인들은 아직은 순매수겠죠? 네, 아직은 순매수입니다. 오늘 과연 개인들이 2시 반 전후에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수가 밀리니까 다시 쭉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후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쭉 밀려주는 건 아이고 잘 됐다. 오후장에 좀 반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서부장 다시 마이너스 분위기네요. 선익 시스템, 아이고, 낙폭이 좀 많아지네요. 전문에 사서 뉴스에 팔란가요? IT도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 보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지난주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개인주들도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엔터주들은 오늘 드라마주들은 계속 좀 강세입니다. 네, K드라마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전부 한국을 제외 전 세계가 K드라마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이 문화의 힘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그 문화의 영토, 사이버 영토가 중요한데 독재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역사적으로 또 확인해 놓고 사실은 문화의 영토 이런 것들이 사이버 영토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의 영토를 확대하는 강대국입니다. 드라마가 강세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늘 좀 플러스 나고 있고요. 방산주. 그래서 방산주는 좀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된 심리적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에코프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도 네, 대통령 방미의 심리적 수혜주다. 그래서 원자력은요. 항상 보실 때 안전 기술 그 다음에 BHI, 우진 이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딴 거는 그렇게 보실 게 없습니다. 세 종목 정도만 봐요. 자동차는 그래도 밀리는데도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움직임 하면서 현대모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SG증권 관련주는 오늘도 여전히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9시 16분을 좀 저점으로 해서 코스닥에 살짝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주춤하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출발 분위기는 뭐 지금 코스닥이 0.6% 하락하고는 있지만 네, 아침에 외국인들 팔 거, 아침 일찍 파는 거 상당히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매너 오전에 다 맞고 어제처럼 2시 이후에 쫙 당겨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때 개인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또 오늘 오후장이 결국 오늘의 성분은 오후장에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TC 바이오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CTC 바이오는 그 최대 주주가 파마 리서치로 참 희한한 사례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회사 대 회사로 이런 적대적 싸움은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펀더들이 시비를 걸어서 뭐 적대적 M&A 이런 얘기 있었지만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먹자고 아예 노골적으로 한 싸움인데 그 이민구 대표가 방어할 여력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또 국세청하고 지금 싸움도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파마 리서치가 고통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 파마 리서치가 워낙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사실 CTC 바이오 입장에서야 파마 리서치 같은 탄탄한 회사가 운영해 주는 게 더 좀 심리적으로는 호재를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M&A는 끝났지만 CTC 바이오 회사의 장래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이 만들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개장 전에 말씀드린 거, 자,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이 오늘 뉴스가 났기 때문에 해설하는 장중 핫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뭐 낯선 종목이시죠. 171090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OLED 장비주라서 저도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요, 좀 뭐랄까, 알맹이는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금 46억, 이쁘네요. 그래서 이게 정착기, 소형은 꽉 쥐고 있어요. 소형은 거의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하는 이런 정착기는 독보적입니다. 근데 중대형, 이게 문제죠. 일본의 캐논 도끼가 워낙 꽉 쥐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애플 같은 데서는 주문하면서 야, 장비는 캐논 도끼 거 쓰고 소재는 어디 거 쓰고 딱딱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논 도끼를 번번이 그래서 지금 6세대에서 지금 8세대로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IT가 애플이 이제 휴대폰이 아니고 아이패드를 하잖아. 아이패드를 OLED를 적용하는데 여기 적용하려면 아무래도 이 6세대, 8세대 이런 게 처음에 하는 원장이 크다. 이렇게 8세대면 여기 2.5m, 아마 2.2m 이럴 거예요. 이 클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캐논 도끼 이런 게 막 정착기가 1조씩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푼이 아쉬웠다 보니까 자꾸 애플에다가 걔는 도끼만큼 잘해요. 얘들도 선익도. 이거 한번 할게. 우리가 좀 할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애플이 권한 건 아니나 야 그럼 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OLED 정착기 부분이 참 선익 캐논 도끼를 이겨내기가 참 힘드니까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OLED 쪽으로 이 회사가 이제 가서 그 우리가 XR 기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OLED 온 실리콘 올레도스라는 게 실리콘 위에 OLED를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도 빠르고 그런 거죠. 요 정착 장비 때문에 요거의 XR 기기, AR, VR 기기 이걸 요즘은 XR이라고 하더라고요. AI, VR 기기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OLED 정착 장비는 이 회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OLED 관련주, 저기 AR, VR 관련주 혹은 XR 관련주 하면 선익 시스템이 제일 먼저 부각됩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연구용은 OLED 정착 장비는 선익 시스템이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이걸 중국에 좀 연구용 말고 좀
큰 그걸로 해보려다가 번번이 캐논 도끼의 캐논 도끼를 넘어서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네. 그래서 6세대 증착기, 이제 지금 이때 이제 8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캐논 도끼가 거의 증착 장비 1조짜리를 꽉 쥐고 있는데,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구나. 그래서 이 회사 두 가지입니다. 첫째 AR, VR 하는 XR 관련주로서 올레더스 증착 장비 이게 관련주로 부각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 과연 이게 중대형 증착 장비,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에 선익 시스템이 설치를 한다, 공급을 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문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8세대를 과연 언제 투자할 수 있을지,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침에 뉴스 나온 것 때문에 아침에 올라온 거는, 야, 드디어 실질적으로 연구용이 아니라 실제 양산용으로 한단 말이야. 좋은데 이랬다가 또 이렇게 밀리는 거는, 근데 말이야,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어. 언제 투자할지도 모르겠어. 두 번째는, 그거 진짜 맞아? 정말 애플이 캐논 도끼가 안 쓰고 선익스 쓰기로 했다, 써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익 시스템 변두리 종목이지만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9시 16분부터 975억에서 주춤하네요. 그런데 외국인은 주춤하는데 코스닥의 지수는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시장이 개장 초반 심리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희망 에코프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금량은 오늘 61,000원이네요. 그래서 어제 막 불성실 공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재 별거 아닙니다. 저런 표현은 참 또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주들이 참 불편할 내용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또 그렇게 감독 당국과 각을 세운 게 좋은 게 아닌데, 어제 또 그런 영상을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싸늘한 편입니다. 실적이 나쁜 첨보 빠졌고요. 지금은 에코프로, 셀메이커 둘,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중앙 D&M 정도. 중앙 D&M과 관련해서도 엔캠과 중앙 D&M 관련해서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재밌으실 겁니다. 네, 전에가 전의 질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보시면 구성 첨보까지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동차가 더 힘이 내는데요. 네. 근데 모비스 이름들 마음에 드네요. 자동차가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중심 테마는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자동차는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워낙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그 돌파구로서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 이쪽이 돌파구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예전에는 반도체에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이제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이제 삼두만차라서 상당히 알맹이가 튼튼해졌고 기반이 튼튼해졌고, 특히 여기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제는 이건 안보의 영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까지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탈인한다. 그럼 전 세계가 네 이제 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뭐 반도체를 디램이 없으면 모든 가전제품, 모든 전자기기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뭐 원시 시대로 가는 거고 2차 전지 없으면 뭐 전기차 시대로 끝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안보의 영역까지 그래서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되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게 단순히 공업이 아니라 네, 안보의 요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자유지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